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자, 오늘 PSG 파리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이 있었죠. 결과 확인하셨겠지만 무려 7대 0이라는 엄청난 대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야구 스코어 같은 축구에서 보기 힘든 스코어였죠. 유효 슈팅 9개에 무려 7골이 터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축구였고, 골 넣은 선수도 7골에 7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다채로운 골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덴벨레는 골이 없었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따져보면은 3톱에는 왼쪽에 바르콜라, 그리고 중앙에 덴벨레, 오른쪽에 흐비치가 나왔고요. 미드필더에는 파비안, 그리고 비티냐, 네베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24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강인 선수는 후반 59분에 교체돼서 투입됐죠. 이미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서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두 경기 합계 이미 6대0 상황이라서 좀 골을 적극적으로 노려 범직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좀 팀에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68분에 중앙에서 볼 받아서 오른쪽으로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 볼 방향, 그리고 세기, 타이밍, 이 세 가지 3박자 모두 좋았고, 마지막에 볼이 숨이 죽는, 그래서 굉장히 하키미가 받기 편하게 주는 터치가 아주 예술인 패스였습니다. 어시스트를 한 하키미나 골 넣은 누노 멘데스보다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훨씬 더 빛나고 가치가 높은 장면이었고요. 또 후반 85분에도 중원 좌측까지 내려와서 볼을 왼쪽 사이드로 이렇게 전개시켜주고, 또 좌측으로 타고 들어가는 흐비차에게 패스를 연결해서 그 볼이 박스 안에 있던 마율루에게까지 전달됐죠. 그래서 손쉽게 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 팀이 대승하는 데 기여하고 득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킬패스들을 선보였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합계 6대0인 상황에서 충분히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노려볼 만한데 너무 이타적이기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고요. 이렇게 교체 선수들끼리도 비교해봐도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살짝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교체 들어온 선수들도 3명의 선수나 득점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강인 선수보다 12분이나 늦게 들어온 마율루, 굉장히 어린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해서 골을 기록해서 18분 뛰고도 7.2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기록이나 선수 평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강인 선수 오늘 24번째 생일이 되는 날 팀 대승에 기여했고,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로 희생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개인 위주의 포인트 위한 플레이를 기대해 봅니다. 파리에 계속 남든 아니면 타 팀으로 이적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잣대가 공격 포인트고 평점인데, 평점마저도 공격 포인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4세로 이렇게 전성기로 성장해 들어가는 초입의 나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인지하고 플레이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 골을 기록한 흐비차의 인터뷰 잠깐만 살펴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모든 걸 다하겠다. 우리 계속 이겨야 했고 7대0으로 오늘 밤에 이기는 건 쉽지 않았다. 매우 기쁘고 우리 팀에 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적해온 팀에서 이렇게 7대0이라는 대승을 챔피언스리그에서 거두면은 굉장히 스스로 이 팀을 잘했다, 이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게 되죠. 그런 내용이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인터뷰한 흐비차, 챔피언스 골을 기록한 흐비차였고요. 자,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첫 단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기자가 이 승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16강전에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중에 어떤 팀이 더 선호되나요? 그렇게 물었는데, 엘리케가 우선 브레스트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그들은 프랑스 최고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정에 대해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브레스트도 이번 시즌 리그왕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게 됐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예선 8경기에서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플레이오프까지 와서 파리랑 승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레스트 굉장히 소규모 클럽이고, 이렇게 스타디움도 굉장히 작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 겁니다. 브레스트의 팀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한 겁니다. 오늘 비록 대패했을지언정요. 그거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축하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파리는 처음부터 매우 좋았습니다. 후반전은 우리에게 더 쉬웠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스트와 감독 에릭 로이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나 리버풀 중에 누구를 선호하냐, 그런 질문에는 저는 바르셀로나나 리버풀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웃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문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보면 Si tengo preferencia por la secuela, me gustaría que fuera Barcelona o Liverpool. Ris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습니다. 16강전에 내가 선호하는 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나 리버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래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호하는 팀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또는 리버풀.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겁니다. 약간 좀 썰렁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좀 스페인식 말투의 농담인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내가 선호하는 팀이 있어요 하면서 바르셀로나, 리버풀이에요. 이런 얘기는 바르셀로나나 리버풀이나 어느 팀이든 아무 상관없다. 둘 다 똑같다. 선호하는 팀은 없다. 리버풀, 바르셀로나 둘 다 똑같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은 겁니다. 엘리케 감독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조상 약간 썰렁한데 스페인에서는 이런 식의 농담을 합니다. 맞아. 나 선호하는 팀 있어. 리버풀이나 또는 바르셀로나. 하하하. 이런 식인 겁니다. 별로 안 웃기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런 게 좀 웃기게 들리는 그런가 봅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해 안 가는데 아무튼 농담조의 표현입니다. 어느 팀이든 선호하지 않고 어느 팀이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 질문은 7명이 서로 다른 득점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전술을 입증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의 사고방식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으로서 수비하고 한 팀으로서 공격해서 굉장히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모든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엘리케 감독이 추구하는데 그런 전술적 추구에 대해서 오늘 보상을 받은 그런 결과다. 7골이 터졌는데 7명이 골을 넣었다. 그런 우리 철학과 전술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이기적이었다면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팀의 모토처럼 전원 공격하고 서로 유기적인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집단적으로 여러 선수가 득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좋아요. 팀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번 자기의 철학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듯이 PSG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가장 큰 승리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밤에 기록한 브레스트 상대 7대0의 이 기록이 최고 기록이고 나머지 기록들은 보시겠지만 셀틱 상대로 7대1, 마카비 하이파 이스라엘 팀인데 상대로 7대2,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팀인데 6대1,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터키 팀이죠 5대0. 이런 식으로 오늘 밤 브레스트 상대의 가장 큰 승리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흡이차 팀에 통합되는 그런 조짐 보이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매우 높은 수준의 선수입니다. 이적 기간 동안 겨울 시장 동안은 팀을 향상시켜줄 선수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 좋게 흡이차를 찾았다 그런 얘기고요. 아직 파트너를 알아가면서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 89분에도 7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굉장히 수비 노력을 하고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부터 오늘 경기까지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부분, 나아진 부분이 어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상대했던 코치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8경기 예선 챔피언스리그 8경기는 불공평했다. 경기는 잘했는데 결과 안 좋았다. 또 그런 얘기 반복하는 거고요. 우리는 승점 5점 더 얻어서 상위 8팀에 들었어야 된다. 뭔 얘기냐? 챔스 플레이오프 아니고 챔스 16강으로 직행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더 나은 팀이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뮌헨과 해당 경기에서 우리 김민재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파리를 제압했었죠. 그렇게 힘겨운 상황을 거쳐가면서 파리가 더 나은 팀이 됐다고 한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케 감독 인터뷰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 파리 챔피언스리그 16강 상대는 현지 시각 유럽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 아니면 바르셀로나 두 팀 중에 하나죠. 둘 다 굉장히 강력하지만 지금 파리도 굉장히 상승세이기 때문에 서로 호각인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피지컬적으로 좀 더 바르셀로나가 좀 더 쉽겠죠. 리버풀보다는. 아무튼 그렇고요. 경기는 16강 1차전은 3월 4일 또는 3월 5일에 열릴 거고 2차전은 16강 2차전은 일주일 후에 또 열리게 됩니다. 이제 파리는 또 다음 경기로는 월요일날 새벽에 또 리옹과의 리그안 경기가 있죠. 그 경기 또 잘 대비해야 되겠고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오늘 교체로 30분간 활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옹과의 리그안 경기는 또 선발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잘 대비해서 이강인 선수 좀 더 공격적으로 박스 안에 침투해서 공격 포인트 기록하는 모습 꼭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아 채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금방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